네, 경찰이 이제야 불자동차 논란의 핵심이었던 BMW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약 16시간이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 강제 퇴거됐던 BBK 전 대표 김경준 씨가 당국에 입국 해제를 요청했지만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BMW 코리아 얘기를 좀 해보죠. 경찰이 어제 본사를 1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는데 일단 가장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할 텐데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뭐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을 바로 경찰에 알아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BMW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BMW 화재가 최초로 문제가 됐던 건 2016년경부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마도 경찰 측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보냈던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했을 건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전에 이미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계속해서 판매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라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고소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거든요. 자동차의 그 위험을 초래할 만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한 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함 은폐. 예, 그런 그렇죠?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16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근데 그런데요. 고소된 지 21일 만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예. 되게 이제 어떤 기업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서 어려움인 거예요. 사실 경찰에서도 저는 압수수색 발부 영장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아, 뭔가 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그 자체도 왜냐하면 뭔가 의혹은 지금 많이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불자동차라는 소리까지 듣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확실하게 이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영장을 발부받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이 2016년부터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소가 정말로 만약에 BMW 코리아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고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뭔가를 했을까요? 그 전부터도 사실은 뭔가 감추려는 작업은 있었다고 보는 것도 또 상식적이어서 좀 늦은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경찰의 어떤 그 수사 속도를 일방적으로 탓하기에는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해 근데 보입니다. 이게 BMW 코리아 대표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면서 했던 진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뭐 리콜 조치를 준비했다라는 것과 뭐 나중에 이제 실제 사실과 좀 시간 차이도 있었고 이런 게 좀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서 압수수색도 가능한 부분은 아닌지요? 그것만 그러니까 범죄 혐의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명확한 혐의. 명확한 예. 혐의가 있어야 되고 영장을 발부받는데도 이 영장 담당 판사에게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 소명하는 것이 경찰로서는 그렇게 쉬운 작업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 21일 동안 BMW 입장에서도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대비를 했을 텐데 예. 말한 대로 만약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만 결함 은폐에 대한 어떤 증거를 경찰이 찾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뭔가 이렇게 혐의가 직접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또.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뭐 그 기관들도 이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거에 관한 처벌이 낮은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형사소송이 됐던 걸린다 민사소송이 할지라도 됐던. 처벌이 그렇죠.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만약에 정말로 중범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증거인멸을 했었을 때가 낫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가 낫지. 뭐 비교한 사례로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예. 뭐 주로 영미권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있는 증거를 감췄다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까지 증거인멸에 대해서 무겁게 중하게 처리하는 하는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환경이 그렇다. 가능성은 저희가 좀 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원인이 저희가 하도 이 전문적인 용어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결함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부품의 성능을 몰래
개선하려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면서요? 보고서 일부 그 BMW 코리아 측에서 독일 본사에 보내는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말씀하신 EGR이라고 하는 장치 옆에 또 순환 배기가스를 보내는 파이프가 있는데 네. 그 파이프도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독일 본사도 그렇고 BMW 코리아 측도 EGR만 문제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각의 전문가들은 EGR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결함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어떤 가능성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BMW 측에서는 또 이거는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이지 자동차 이상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식으로 또 해명을 하고 있어서 의혹만 갈수록 또 더 커지고 있는 그러고 상황입니다. 있네요. 예. 계속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원인을 밝혔고 그 원인에 따른 리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차를 리콜을 시키고 있는데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까지 계속 화재가 나다 보니까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한 당일에도 지금 가솔린 차량이 또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물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아주 없는 일은 아니죠. 예. 다른 회사들도 국산 차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외산 차든지 다 그런 일이 있긴 한데 네. 왜 이렇게 BMW 차들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화재가 날까? 지금 말씀하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당일이었고 개솔린 차량이었고 일단 BMW 측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사제 수리, 이른바 공식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헤드라이트 쪽에서 뭐 헤드라이트 나타나더라고요. 방수 처리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해명을 그냥 믿으면 될 텐데 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BMW 측이 다 내놓은 건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게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인 건지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도 뭐 없을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 뭐 결함 은폐 사실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그 소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네. 또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형사적으로도 불법이라는 게 뭐 증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민사상으로도 불법 행위라는 게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다. 그리고 예. 이게 화재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를 할 만한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겠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정말 중대한 결함으로서 사실 이 계약을 취소할 만한 정도의 사유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약 취소라든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도 크게 봤을 경우 가능한 거고 그 정도 결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한 중고차 시세 가격이 틀림없이 하락을 하게 단가도 됐죠. 있겠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물론 경찰의 어려움도 있었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21일 만에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이제부터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거잖아요. 수색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후에 알 수 있다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예.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BMW 코리아 본사에서 뭔가 독일 쪽에 보낸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주고받은 내용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을 만한 상황이 발견이 된다면 그다음 수수는 사실 독일 본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까지 돼야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독일 검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공조를 좀 수사 공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검찰국이 우리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독일에 신청을 하고 그걸 독일 외교 당국자가 독일 법무부에 연락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국에 있는 옥시네 본사까지 기능이요. 예. 입사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외국의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을 수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 사례에서 정확히 독일 알 수 있죠. 본사에서도 뭐 그 국가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쉽사리 내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공조 수사를 뭐 허락해 준다거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뭐 서신을 보내는 그런 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일단 수사와는 별개로 리콜 대상 차주들이 180억 원대의 공동 소송에 나섰는데 뭐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거 승산이 있는 소송이에요? 되게 이런 소송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렌터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피해에 관한 배상을 한 1,200명 가량이 1인당 1,500만 원씩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평소 같으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BMW 사태는 지금 어디로 번질지를 모르는 거고 실제로 결함이 발견이 될 가능성 더하기 정말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 BMW 측의 결함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이게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최초로 강제로 사실 이 안전 점검을 받아라라는 긴급 명령이 발동될 그렇죠.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 중고차 가격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이 많은 불편함들, 해당 대상 차량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주유소 같은 것도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이 소송은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작년 3월에 출소한 이후에 바로 좀 강제 추방되듯이 퇴거돼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국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불허가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분이 이제 8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했죠. 그래서 출소 당일날 바로 출국 처분을 당한 겁니다. 이제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 출국할 수 있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구체적으로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근거 법령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경준 씨가 지난 5월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허가 처분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김경준 씨 주장에 따르면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불허한다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법령은 있지만 자세하게 당신이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설명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세간을 떠들썩거리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중범죄자로 일단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그 심리를 어떻게 저희가 좀 읽어봐야 돼요? 김경준 씨는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직후부터도 계속해서 본인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럴 때는 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시 김경준 씨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BBK 투자자문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검찰은 실소유주로 보고 있죠. 실소유주로 보고 있는 다스로부터 190억 가량을 투자를 받았고 그 돈을 이용해서 투자 사기 주가 조작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경준 씨가 재판을 받았던 시점에서는 김경준 씨만의 단독 범행으로 됐었고 모든 것이 김경준 씨 잘못으로 돼 있는데 김경준 씨는 끊임없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내가 오히려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본 부분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김경준 전 대표도 호소하는 이야기가 본인의 입국이 한국에 어떤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어떤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 부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스의 자동차 부품 회사죠.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다스의 자금 190원 가량이 BBK에 들어올 수 있었던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라면 이게 또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모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김경준 본인이 받았던 어떤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큰 재산상 손실도 입었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덜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국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여론이 조금 퍼지게 된다면 입국 불허가 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있다고 볼까요? 그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무부 쪽의 입장이니까요. 거기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는 예외가 허용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아니요. 예외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낸다, 무조건 불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한번 짚어보죠.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을 달궜고 우리 또 양 변호사님께서도 이걸 보셨을 텐데 송도 불법 주차 이런 게 있을까 싶은 상황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차주가 사과를 하고 아파트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어젯밤에 좀 반전이 있었죠. 이 50대 여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못했고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이 만났던 이 해당 아파트 대표자 말로는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뭐 어쨌든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잘못한 일이 많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온 나라의 지금 이렇게까지 뉴스에 나오고 관심을 있으니까, 받으려고는 예.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대리인을 통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잘못을 했고 자기가 오해를 했을지언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본인의 얘기로는 원래 11월경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사 갈 계획을 했고 문제가 된 차량은 알려졌다시피 이제 중고차로서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사실 이 경찰이나 구청에 이 차량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공식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비유를 들기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느 날 내 집 앞마당에 누군가 낯선 사람의 물건이 놓여져 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닌지 명백하고 또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도 버려진 물건이 아닌 것도 뻔히 아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치우게 되면 그게 그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또 다른 법 위쪽에 네, 저촉되는 법에 게 저촉되는 그럴 수 문제가 있다는 있기 거죠?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법도 만들 때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그것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점은 맹점인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법이 만들어놔야 싶을까 하는 정도의 맹점이었던 거죠. 이게 사유지라서 사실 이런 경찰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뭐 이런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만 과거에 그 아파트 난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6살 배기 그 꼬마 아이도 횡단보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도로교통법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유지 단순 사유지보다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예. 아파트 네네.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 차들이 뭐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일반 도로 또 비슷하게. 사람들도 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건 도로처럼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하느냐 아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는요 그런 경우도 도로에 준해서 뭐 일반교통 방해죄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단지 내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 단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통행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도,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도로에 준해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에 유사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기준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때 음주운전도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음주운전 처벌도 안 받았던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예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지하로 다 주차장을 옮기면서 지상에는 사실상 도로만 도로가 없는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이번에 하면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 싶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좀 그런 부분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경찰은 차주한테 출석은 통보한 상태인데요. 차주 당사자가 출석 통보를 받게 된 근거가 일반 교통 방해죄인데 예. 이거의 어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처벌은 뭐 벌금형 정도에서 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형량 자체는 꽤 높아요. 법정형은 10년 이하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것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뭐 이렇게 차를 막아 넣는 경우들 말고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원한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훼손해서 파헤친다거나 복수심으로, 예.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법정형 전체는 높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는 그렇게까지 중형이 처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 사례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글쎄요, 있을까요? 저도 이게 사례가 없는 경우라서 한 벌금형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어떤 싶습니다. 손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재물을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망가뜨렸다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